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편히 쉬시고 계신가요? 오늘도 부동산 주요 뉴스와 경제 주요 뉴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러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요즘 최근에 제가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상가 전망률도 상가 공실률도 많이 늘어나면서 임대료도 많이 줄었다는 뉴스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가운데 상가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거용보다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집에만 있지 가급적으로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공실률은 늘어나는 가운데 늘어나다 보면 권리금 또한 줄어들고 임대료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상황과 더불어 최근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던 게 심리적으로 부동산도 매수 심리가 많이 약화된 가운데 지금 더더욱 그 코로나라는 그 악재와 더불어 지금 수요 자체도 더 줄었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가족 간의 증여는 늘었으며 또한 이번 정권 들어 전 정부 들어 증여는 대폭 늘었다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며 또한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는데요. 저도 그 통계 자료를 잘 믿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자의적인 해석들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면 최근에 명동거리나 아무래도 그 도심지에 중요 상권 같은 경우도 거리에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상가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실률도 많이 늘어나면서 임대 문의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임대료를 깎아도 공실률이 줄지 않는 가운데 그 상권이 많이 약화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상가뿐만 아니라 주거도 마찬가지거든요. 주거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접했잖아요. 요새 같을 때 아무래도 집 보러 가거나 집 보러 온다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면은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수량도 더더욱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보면 증여가 늘어난다는 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작년 12월 대비해서도 1월달 기준으로 해서 이 기사는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한국감정원 그 3월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1632건으로 지난해 12월 1327건에 비해서 305건이 증거됐다는 세 번째 높은 수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증여가 그 중에서는 고가주택 밀집지역인 강남 4구에 몰려있다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한번 보면 작년 12월 16 대책 이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고 대책도 없으면서 또한 거래세는 낮춰줘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일부 좀 그게 대책인가 제가 좀 그런 그때 당시에 코멘트를 드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조정지역 안에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팔면 양도세를 그것도 깎아준다는 게 아니라 중과세를 배제한다는 그런 그 기사가 나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양도세 때문에 그 양도세가 무서워서 그런 거지 중과세를 깎아준다고 해도 매물 나오는 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그 제도 그 기억을 더듬으면 아마 한 가지 선택밖에 할 수 없을 거라고 좀 얘기 드렸는데 몰리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참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은 진퇴양양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그러한 양상이 지금 증여로 나타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려보면 중과세가 말 그대로
다주택자가 그 약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약 40%면 1가구 2주택자는 40% 플러스 10%, 3주택자는 플러스 20%에서 50% 60%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여로 많이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또한 그 12, 16 대책 이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 보면 증여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 거래 상향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보합권 상승권이지만 보합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도권이 오히려 풍선 효과를 일으키면서 그 부풀어 올랐는데요. 이번 주 동향을 보면 서울도 마찬가지고 수도권 지역도 상승폭을 전주 대비는 꺾었다고 말씀드려보면서 지방 또한 같은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경기 상황과 밀접한데요. 경기 전망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악재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내포되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 지역에 증여가 밀집됐던 지역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 강남 3구, 강남 4구가 몰려있으면서 강동구가 1위였잖아요. 그 영향은 아무래도 한시적으로 나오는 매물들 주인 입장에서는 증여로 돌렸다는 얘기. 그 말은 6월 가까이 오면 매물은 일부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물량은 증여가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서도 이제 6월 대비해서도 많이는 안 나올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드려보면서 또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요번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평가를 보면 하고 있다가 20%에서 19%로 줄어들었으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기준으로 하면 못하고 있다가 57%에서 54% 과반 이상이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못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반증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비판적인 얘기를 드렸던 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얘기까지도 드렸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꽈락도 주지 못하겠다고 지금 점수로 봐서는 꽈락이라고 그런 심한 얘기까지도 얘기 드렸는데 정부는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문정부 들어가지고 집값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부동산 신뢰도는 그만큼 떨어졌다고 또 말씀드려보면서 그러면서 테러는 열어주지는 않잖아요. 지금 테러를 열어주지 않다는 게 보유세만 강화하면서 거래세라고 뭉뚱거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세를 딱 찍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양도세를 낮춰줘야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테러를 열고 매물을 내놓을 텐데 양도세를 완화하기 전에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증여로밖에 돌 수 없다면서 또한 지금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이 지금 보합세이지만 동남권의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들 선택은 증여로 돌아섰다는 얘기 한번 드려보면서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또 한 보면 문정부 들어 주택 증여가 많은 주요 지자체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사는 매일경제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 정부 박근혜 정부 대비해서도 아직 문정부가 반양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증여가 무척 많이 늘었다는 얘기 한번 드려보면서 세종시는 41%가 증여가 늘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31%, 또한 경기 같은 경우도 26% 늘었다면서 서울 지역으로만 보면 전 정부 대비 아파트 증여 건수는 63.3%가 늘었다고 얘기를 들어보면 또한 반어적으로 얘기해서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크게 상승했다는 내용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수도권 지역 중에는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일수록 양도세가 무서워서 가족 증여가 많을 텐데요. 그 결과로 나타내다 보면 제가 문정부 들어서 2년 연속 상승률을 따져보면
과천 지역이 톱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여 건수가 보면 과천이 타 지역 대비해서도 주택 증여 건수가 1804건으로 이는 지난 정부 251건에 비해서 7.18배나 늘었던 데가 과천이라는 말씀드려보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신뢰도와 관계된다고 얘기를 드려보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증여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입장에서는 증여로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 드려보면서 항상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다주택자들한테도 퇴로를 열어줘야지 그분들도 정상적인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면서 저도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